안녕하세요. 다독이는 밤 강가입니다. 저는 지금 3년째 독일에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국에서 독일로 이사를 올 때 어떤 책을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올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때 제가 첫 번째로 꼽았었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안나 카레니나인데요. 뭐 사실 말이 필요 없는 명작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좀 다른 울림으로 다가와서 이 책을 가지고 왔고 또 종종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김영하 작가님이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갈 책으로 꼽아서 또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나 까레니나는 총 3권이나 이루어져 있는 장서이지만 줄거리는 사실 비교적 간단해요. 이 안나라는 유부녀가 브론스키라는 젊은 장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이 사랑이 좀 집착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인데, 단순히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라고 또 국한짓기에는 이 안나 카레리나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이를테면은 당시 러시아 사회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귀족들의 관습과 문화라든지 또 농노 문제, 농민 개혁 문제, 또 나아가서는 종교와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질문까지 정말 이 너무나 방대한 양의 이야기들이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 속에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안나 카레니나를 명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많은 독자들이 완독을 좀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2부가 진짜 어렵게 느껴졌어요. 저만 그랬나요? 이 2부에는 정말 이 농민 사회와 농노제도와 농민 개혁과 또 종교와 이런 좀 어려운 주제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좀 읽다가 살짝 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의 2부를 좀 잘 이겨내신다면 톨스토이를 좀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세한 줄거리와 감상평에 앞서서 좀 등장인물들을 간단히 짚어보고 갈게요. 주인공 안나는 아름답고 지적인 최상류계층의 여성입니다.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지만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남편 카레니, 그리고 아들과 함께 물질적 삶이 주는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귀족입니다. 이 안나와 사랑에 빠지는 브론스키는 군 장교로 얼굴은 미남이지만 그 지성적 고매함으로 보자면 안나의 남편 카레닌보다는 좀 못합니다. 또 다른 중심 커플로 키티와 레빈이 있는데요. 키티는 안나의 올케인 돌리 동생으로 처음에는 브론스키를 좋아했지만 브론스키가 안나와 사랑에 빠지자 나중에 자신을 오랫동안 사랑해준 안나 오빠인 오블론스키의 친구인 레빈과 결혼을 합니다. 이 레빈과 키티, 또 안나와 카레닌 커플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부부로 안나의 오빠 오블론스키와 아내인 돌리가 있습니다. 돌리는 진지하고 사려 깊은 현모양처로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이상형입니다. 이 소설은 이 7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1872년 2월부터 1876년 7월까지 무려 4년 반에 걸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소설의 서막은 안나 오빠인 오블론스키가 가정교사와의 바람이 들통나면서 안나에게 SOS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안나는 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었고 오빠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는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하는데요. 이 기차역에서 안나와 브론스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고 계속해서 거침없는 애정 공세를 합니다. 안나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무려 10개월의 애정 공세 끝에 결국 안나와 브론스키는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첫 번째는 안나는 왜 브론스키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일 텐데요. 사실 이 안나는 정말 부족할 게 없는 최상류층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안나와 카레니는 정략 결혼이었어요. 카레니는 안나보다 20살이나 많았고 굉장히 유능한 관료였지만 냉정했고 좀 정의로웠지만은 어떤 사랑 표현에 있어서는 살갑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면에 이 안나는 카레닌과 달리 굉장히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여자였고, 이 브론스키라는 남자는 안나의 심장에 있었던 그 불씨를 이렇게 확 지펴준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카렌이라는 남자가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뚝뚝한 남편으로 읽히는데, 안나 카레니나의 매력은 모든 인물들이 다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카레닌에게도 감정이입이 돼서 계속해서 연민이 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카레니는 승승장구의 길을 걸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카레닌의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카레니는 난생 처음 인생에서 맛보는 좌절감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 이 아내의 외도는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긴 한데, 카레니는 내 인생에서 이런 불행이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고 이 외에도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힘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용서하라는 조언에 대한 이 카레닌의 답인데, 문장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카레닌에게 좀 감정이입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누구나 그 자신만의 어떤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을 누군가가 이렇게 툭툭 소금을 뿌린 것 같았어요, 이 대사가. 그러니까 이런 정말 큰 슬픔에 빠졌을 경우에는 어떤 조언보다는 함께 있어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에 최대한 공감해 주는 것이 좀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카레닌이라는 남자가 너무나 고독해 보이고 이 모든 것을 잃은 그의 감정에 좀 이입이 되면서 저는 카레닌한테도 계속해서 조금 마음이 갔었습니다. 카레닌에게 사랑은 고통이었지만 이 안나는 사랑에 처음으로 눈을 떠서 굉장한 축복으로 사랑이 다가옵니다. 이 안나는 초반에 굉장히 막 사랑에 충만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에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안나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버려지게 돼요. 완전히 매장당하는데, 안나와 달리 브론스키는 사교계 생활을 여전히 유지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함이 없었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역시도 남자라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안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안나는 자신에게 남은 것은 브론스키 뿐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브론스키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실제로도 이 브론스키가 좀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집착으로 이어지면서 안나는 브론스키를 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브론스키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서 안나는 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절대로 이 안나가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를 선택한 죄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나는 어떤 브론스키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에게 죄책감을 주고자 자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 이야기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전해져요. 어떤 한 여인이 기차 선로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이웃의 정부였던 거죠. 실제로 그 당시 러시아 상류 사회에서는 이런 불륜이 만연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그 값비싼 원피스 사이로 자신의 그런 불륜을 숨기고 신분과 부는 그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안나는 치마폭 사이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인물이 주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나는 스스로를 규정짓거나 한계짓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 굉장히 솔직했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 카레리나가 굳이 죄를 받는 것이라면은 딴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 너무 솔직했었던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안나 카레리나에서 우리가 또 재밌게 볼 부분은 이 상반되는 두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안나와 레빈스키 커플은 불행으로 끝나지만 레빈과 키티 커플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실제로 이 톨스토이의 소설 초고에는 두 부부라는 말이 써 있었다고 해요. 이제 물론 마지막 그 탈고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부부라는 제목이 삭제되었지만 이 두 커플의 어떤 그 상반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소설 전반에 이어집니다. 레빈과 키티 커플이 일단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레빈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레빈은 이 안나라는 주인공이 워낙 강렬해서 조금 뒤에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거의 안나와 동일한 두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소설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비는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좀 자화상과도 같은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매사에 굉장히 진중하고 진솔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모색하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좀 세속적인 다른 귀족들과 달리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땀 흘려서 일하고 농노개혁이라든지 농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이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첫 구절로 꼽히죠. 읽어볼게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 바로 이 안나 카레리나의 첫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행복한 가정은 바로 이 레빈과 키티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레빈과 키티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늘 함께 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 요소 같은 것일 텐데 사실 이런 게 너무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 어려운 어떤 좀 이상향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하지만 불행은 딱히 한정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불행하기도 하고, 뭐 외도를 해서 불행하기도 하고, 뭐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불행하기도 하고, 불행의 이유는 너무나 많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 톨스토이가 이런 첫 구절을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레빈입니다. 이처럼 안나는 사랑과 치열하게 싸웠다면 레빈은 삶과 치열하게 투쟁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두 인물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그 자신의 어떤 신념대로 밀고 인생을 나아갔다는 것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고 이것이야말로 이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 또 이 안나 카레리나의 독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비유와 묘사에 있는데요. 이 안나 카레리나는 정말 이 세 권 전부가 비유와 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문장들의 비유와 묘사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비유나 묘사를 할 때 인물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거나 풍경을 묘사하거나 이런 데에 쓰이기도 하지만 톨스토이의 소설 기법은 이런 비유나 묘사를 굉장히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거나 이 인물의 어떤 감정을 묘사하는 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인물이 지금 슬픈 감정이 있구나. 이 사람을 의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세련되고 멋지게 인물들을 표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명작이 주는 어떤 문장의 참맛을 음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안나 카레리나에는 계속해서 꿈이
등장을 해요. 안나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악몽을 꿉니다. 특히 맨 첫 장면에 등장하는 그 기차 선로에 깔려 죽은 그 노인에 대한 꿈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심지어 안나가 자살하는 그날까지도 그 안나는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이 꿈과 안나의 심리 상태를 좀 연결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주는 어떤 울림은 여러분이 처하셔 계신 상황이나 뭐 갖고 계신 생각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읽은 안나 카레니나는 내 감정에 솔직할 용기였습니다. 이 안나는 정말 자기 한계를 짓지 않는 여성이었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존심을 묻을 바야 감정을 외면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안나 까레니나를 읽으면서 저는 내 감정에 솔직할 용기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갈팡질팡 고민이 되거나 내 마음을 줄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한 번쯤은 내 마음을 믿고 나아가 보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감정에 가장 솔직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독이는 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안온한 하루이셨기를 바라면서 다독이는 밤 마칠게요. 또 놀러 오세요.